제주를 휩쓴 4.3 광풍 속에서 부모를 모두 다 잃고 평생 연좌제 피해까지 입은 4.3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사상 검증 논란에도 부모의 명예 회복을 꿋꿋이 이뤄낸 80대 희생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폭도로 몰려 산으로 간 이후 행방불명된 임원전의 아들 임충구 할아버지. 당시 5살에 헤어져 제대로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폭도 아들, 빨갱이 아들이라고 할까 봐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부친 이름이 임자 원자 전자인데 원전이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말을 못했습니다. 누구 아들이란 말을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어머니마저 2년 뒤 예비검속으로 모슬포 서다루름에서 총살됐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할아버지를 평생 괴롭혔던 것은 바로 연좌제. 고학으로 야간 중학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의 공무원 임용고시인 보통고시를 합격했지만 발령이 나지 않았고 누이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직종을 합격해도 저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참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또 다른 4.3 희생자 강은영 할머니. 1950년 서기 면장을 하던 강성모의 딸입니다. 한국 전쟁 발발 이후 토벌대에게 연행돼 제주항 앞바다에 수장된 아버지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분들에게 이제 이거 해오라 저거 해오라 하면 못합니다 했더니 어느 날 그냥 출근하고 저 산지항으로 끌려가서 바다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봉분도 없이 추모비로 남은 아버지. 아버지 옷을 지어 가져와서 헌조 없어 가게 헌조 없어 가게 그래도 가게 없어 가게 예 없어 가게 해가지고 그 혼 적삼을 비석 아래 비석 아래 묻고 지고. 아버지의 명예회복마저도 사상검증 논란으로 어려웠던 4.3 희생자들. 이제 아버지 나이보다 훨씬 많은 8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공항에 입점한 한 유명 식당이 식자재를 납품받고 돈을 주지 않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납품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경찰은 해당 식당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우 씨. 지난달 초부터 제주공항에 입점한 유명 식당에 야채와 계란, 빵가루 등을 납품했습니다. 2주마다 돈을 받기로 하고 1,300만 원어치를 납품했는데 정산 날짜가 다가오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항 안에 입점해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런 일반 식당과는 차별화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수금에 대해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래를 믿고 좀 진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식용유 등 1,200만 원어치를 납품했던 송동준 씨도 절반밖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액식 정산을 해주고 자꾸 미루더니 연락이 끊긴 겁니다. 송 씨는 해당 식당이 외상이 가능한 식자재 유통의 특성을 악용해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바꿔가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한 달 해서 1,200만 원만 가져가 버려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10%도 안 남는데 엄청나게 큰 거죠. 물건은 물건값대로 저희는 내쳐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1억 4천만 원의 월 매출을 홍보하며 여전히 제주공항에서 운영 중인 식당. 취재가 시작되자 식당 측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대금 지급이 어려웠다며 순차적으로 돈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식당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납품업체는 6곳. 경찰은 식당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빛은 맑겠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꼭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한라산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등반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5도로 시작하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0도에 머물겠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4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앞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남쪽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화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대학교 의대생 복학 기한이 어제 마감됐지만 복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대 의대생 310명 가운데 1학년생을 제외한 225명은 휴학 상태인데 학교 측은 구체적인 학생 복귀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측은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 복학 마감 기한인 이달 31일 이후 복귀율을 취합해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제주와 전라남도에서 확인돼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난해보다 3일 빨랐는데 질병관리청은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해 8월과 9월에 가장 기승을 부립니다.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국립제주호구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제향군인회가 주관한 기념식에서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했고 제주 출신 천안함 피격 전사자인 고 문규석 원사와 고 차균석 중사의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께 마땅한 예우를 다하며 더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고 경찰을 밀친 활동가 2명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재작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호송차를 막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명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안 탄압 저지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 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서귀포 시내 성인 게임장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업주는 2023년 2월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판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한 점수를 게임기에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단속해 게임기 89대와 불법 수익금 25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며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시민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그제 새벽 0시 10분쯤 제주시 이도 이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2km가량을 도망가다 공사장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선 20대 승용차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과 제주를 잇는 왕복 항공 편수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5년 하계 정기노선 운항 계획에 따르면 제주 기점 항공 편수는 주당 국내선 1,558회, 국제선 196회로 겨울철 운항 편수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지난 여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연간 14% 정도 줄어든 수치로 분석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